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리트랙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 종종 올라오는 글인데요. 이런 류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거미줄이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리트랙션에 각종 설정값들이 있거든요. 리트랙션 속도라든지 리트랙션 거리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 바꿔봐도 리트랙션이 좀채 없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했던 실험보다도 더 많은 파라메타를 바꿔가면서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거미줄이 안 없어져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리트랙션이 전혀 잡히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리트랙션을 해주기 전에 리트랙션을 해줘야만 하는 이유, 바로 거미줄의 생성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라멘트가 들어가고 노즐목을 지나서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압출되어 나오는데 이 각각을 보면 이 위에 있는 필라멘트는 분명히 고체고요. 바로 노즐 끝에서 나오는 이 필라멘트, 녹은 거는 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의 물성은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네, 이거를 일컬어서 저는 젤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말랑말랑하지만 고체라고 하기에는 좀 말랑이고 액체라고 하기에는 아직 흐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젤리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 젤리 상태의 물성이 아주 신기합니다. 그것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PLA의 DSC 그래프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온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물체가 받고 있는 에너지 수준의 변화를 측정한 그런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차 기울기를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튀는 부분을 일컬어 TG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리처인가요? 중요한 거는 이 튀는 점 전후로 해서의 물성의 변화인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이 튀는 점을 넘어서게 되면 물성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유리전이 온도 TG점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딱딱하고 밑에는 흐르고, 그런데 여기는 약간 젤리 같은 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액체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압출을 하고 있을 때는 위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지만 압출을 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도 얘는 조금씩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컬어 바로 거미줄,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트랙션은 바로 이 스트링을 없애주기 위해서 리트랙션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이 리트랙션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한 3D 프린터 선배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콧물이 날 때 훌쩍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쩍 하면 콧물이 코에서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나오고, 리트랙션도 비슷하다 라고 하는데요. 이동을 할 때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에 얘를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리트랙션을 했을 때 이거를 당기면 끝에 부분이 동일한 거리만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본 프린터 제조회사 대표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당겼을 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들어가든 아니면 당겼을 때 어떤 음압이 발생해서 얘가 흘러내리는 것이 멈추든, 필라멘트를 빠르게 당겨줬을 때 흘러내리는 게 잠시 동안이나마 멈춘다 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리트랙션에서는 리트랙션 거리, 속도, 그리고 노즐의 온도, 왜냐하면 노즐의 온도가 높을수록 얘 물성이 좀 더 점도가 낮은, 그래서 뚝뚝뚝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미줄이 안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슬라이서 상에서 분명히 리트랙션은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리트랙션이 전혀 잡히지 않는 7가지 이유입니다. 7가지나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프린터가 조건을 바꾸고 실험을 많이 했지만 리트랙션이 도무지 안 없어진다 할 때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번 조치를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필라멘트
습기참입니다. 요즘 같은 덥고 습한 또 장마철을 지난 필라멘트 같은 경우, 특히 PLA가 더 심한데요. 그런 필라멘트는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안에 필라멘트의 특성이 아주 바뀌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라멘트가 뚝뚝 쉽게 부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자로 펼 수 없을 정도로 부러져서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쓸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트랙션을 할 때 거미줄이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이 노즐과 노즐목 안을 들어가 갖고 지켜본 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다 라고 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본 건데요. 실제로 습기찬 필라멘트를 압출을 하게 되면 노즐 끝에서 나오는 필라멘트에 기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요. 압출을 하고 있으면 노즐 끝에서 팝팝팝 하는 혹은 딱딱딱 하는 공기방울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영어에서는 에어파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와 관련한 다양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에어파핑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습기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기 먹은 필라멘트를 압출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던 수분 성분이 200도 가까이 온도를 갖고 있는 히팅 블럭을 지나면서 분명히 여기에 가열이 되고 기화가 되면서 팽창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즐 쪽에서 나올 때는 에어파핑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에어파핑과 함께 이 안쪽의 상황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도 기포가 차 있는 상태로 압출이 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 리트랙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가 이렇게 차서 있을 경우는 이게 연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쉽게 끊어진다는 것은 위쪽으로 당겨지긴 하지만 밑에 있는 부분이 당겨지거나 혹은 압력으로 위로 끌려가는 그런 압력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서 이와 같이 습기를 많이 먹은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는 리트랙션이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일단 필라멘트를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라멘트 건조기가 있고요. 필라멘트 건조기라고 따로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과일을 갖다 건조시킨다거나 고추를 말린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건조기에다가 넣어서 건조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 사용해보진 않지만 건조를 하고 나서 사용해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사용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사느니 보다 일단 습기 먹은 필라멘트는 버리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습기를 먹지 않도록 좀 밀폐시키거나 하는 관리가 우선이 되겠죠. 두 번째로 리트랙션이 전혀 잡히지 않는 이유로는 리트랙션 값은 주었지만 익스트루더에서 슬립이 발생하여 당겨지지 않을 때로 잡았습니다. 익스트루더에서 필라멘트가 들어와서 익스트루더 기어 이빨이 필라멘트를 찍어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압출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익스트루더의 속도입니다. XYZ 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린터상에서 값을 주지만 익스트루더 속도를 값을 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XY 속도와 압출량의 연동에서 익스트루더 속도는 자동 계산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0.4mm 선포구에 0.2mm 레이어 하이트, 층높이, 그리고 속도 80의 속도로 이송을 한다. 그러면 높이, 폭, 그리고 길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압출량이 얼마만큼 최적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얼마만큼 밀어내야 되는지가 계산으로 나옵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익스트루더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익스트루더 속도는 초당 2.333mm를 압출을 해내면 바로 이 정도 속도를 감당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적인 속도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2.333이니까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낮다 그러면 한 2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좀 높다 하면 3 이상 좀 높아질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5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리트랙션 속도는 어떻죠? 리트랙션 속도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디폴트로 많이 쓰시는 게 한 20에서 한 80 사이를 쓰지 않으실까 합니다. 저도 50, 60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압출을 할 때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20배, 30배 정도의 속도로 리트랙션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평상시 압출 상황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 얘가 압출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엄청 빠른 속도로 쥐릭 하면서 얘를 감아 올릴 때 그때 제대로 감기고 당겨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는 익스트루더의 장력 스프링의 장력이 약할 때입니다. 장력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게 되면요, 기어와 베어링 사이에 필라멘트를 꽉 눌러줘서 잡아야지 앞으로 밀거나 당기거나 할 수가 있는데, 기어 1단에서는 모래사장을 빠져나올 수 있지만 기어 3단, 4단 이렇게 높은 속도로 바퀴를 돌리면 모래사장에 바퀴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처럼, 빠른 리트랙션 상황에서는 미끄러져서 리트랙션이 실제로는 정확히 당겨지거나 압출을 밀어내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력 스프링의 장력이 약할 때. 두 번째로는 톱니, 이 톱니에 이빨이 많이 갈렸을 때, 이게 계속해서 같은 위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뺏어보면 이 부분이 갈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황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갈리게 되면요 꽉 눌러서 짚어주는 그런 힘이 빠지기 때문에 얘가 빠른 속도에서는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고 여기서 또 슬립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어링인데요, 기어의 반대편에 눌러주고 있는 이 베어링이 잘 안 돌아갈 때입니다. 베어링이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압출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리트랙션을 할 때 당연히 뭔가 저항으로 작용해서 제대로 된 리트랙션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스프링 장력을 높인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X기어, 톱니를 교체한다. 보시고 그 부분이 너무 오래 썼다 한다면 X기어를 새 걸로 한번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어링의 회전 상태를 점검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데요, 저는 베어링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리트랙션 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트랙션 속도를 높여도 펌웨어의 리미트 값이 작용하고 있어서 슬라이스의 설정이 먹질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트랙션에서 정리했던 실험 영상에서는 리트랙션 속도가 좀 높아야지 좋다라는 내용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 차례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프린터에서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리트랙션이 어떤 프린터에서는 좀 높여도 괜찮은 것도 있고, 리트랙션 속도를 너무 높이면 오히려 거미줄이 생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프린터에 맞는 속도 값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프린터에 있는 펌웨어상의 설정 값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릴린 펌웨어에서 무브먼트 세팅 쪽을 살펴보시면 디폴트 맥스 피드레이트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300, 300, 5,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각각 위에 있는 코멘트란에 X의 맥스 속도, Y의 맥스 속도, 그리고 Z의 맥스 속도, 마지막에 있는 25가 익스트루더의 맥스 속도를 뜻합니다. 밀리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계산한 것들과 한번 생각해 보면 25 정도의 값은 압출을 할 때 속도 2.333 혹은 5 미만의 값을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속도지만, 유일하게 리트랙션을 할 때 이 값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25로 해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본다고 슬라이서의 리트랙션 속도 변화를 25, 30, 35, 40 이렇게 여러 차례를 실험했다고 하더라도 25를 넘어가는 모든 실험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 50이나 60 정도의 리트랙션 속도도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값을 먼저 수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펌웨어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지만, LCD의 컨트롤 창에 들어가셔서 무브먼트 항목에서 맥스 피드레이트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찾아서 이 값을 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펌웨어의 디폴트 맥스 피드레이트를 한 80 정도, 80 이상까지 속도를 줄 일은 따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 정도 올려 세팅을 해 두시고요, 슬라이서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젤리 구간의 확장이라고 두었습니다. 고체, 액체, 그리고 그 사이가 젤리라고 했는데요, 이 젤리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쪽 부분은
뜨거운 히터봉에 의해서 가열을 해서 녹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핫 엔드라고 하고요. 위쪽은 팬을 달아서 쿨링을 시켜줘서 딱딱한 고체 형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콜드 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핫엔드와 콜드 엔드 사이 중간이 젤리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젤리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고무줄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을 힘껏 당겼는데 중간에 밧줄이 고무줄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당겨도 반대편의 선수들이 끌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젤리 구간이 길어지면 리트랙션이 제대로 먹지 않겠죠. 젤리 구간이 확장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 엔드 쪽의 쿨링 상태가 원활하지 못할 때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E3D V6 노즐셋도 비슷합니다. 콜드 엔드 쪽에 쿨링 상태가 약하거나 조립이 될 때 공기층이 형성됐다, 서멀 그리스 같은 것들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열 전달이 차단이 되고 쿨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젤리 구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쿨링을 시켜주는 외부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쿨링 능력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노즐목 쿨링을 강화한다 입니다.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을 튼다거나 팬을, 강력한 송풍 팬을 단다거나, 좀 소음이 나더라도 좀 두껍고 힘세고 RPM이 높은 것들을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서멀 그리스를 노즐목에 조립할 때 적당량을 바른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트랙션이 전혀 잡히지 않는 이유로는 노즐과 노즐목의 잘못된 결합을 가져와 왔습니다. 바로 여기 부분에서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노즐과 노즐목 사이가 원래는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밀착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출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필라멘트를 앞으로 압출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필라멘트가 녹으면서 양쪽으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또 채워진 이 필라멘트는 이 볼트 사이의 틈을 따라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와서 삐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히터봉이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체 상태가 이만큼 넓게 포진되어 있으면 위에서 당길 때 이 부분이 버퍼 역할을 해서 밑에 부분까지 압력을 전달을 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끌려오고 밀어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리트랙션 시. 그래서 앞쪽에 거미줄이 액체 상태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확한 방법에 맞게 노즐을 조립한다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통 필라멘트가 새지 말라고 테프론 튜브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감고,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정확하게 노즐과 노즐목 사이를 밀착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조립만 한다면 노즐도 새는 일이 없고 압출 불량의 아주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인 부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리트랙션 뿐만 아니라 압출 안정화를 위해서도 꼭 노즐, 노즐목 조립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섯 번째, 리트랙션이 전혀 잡히지 않는 이유로는요, 테프론 튜브의 팽창입니다. 테프론 튜브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튜브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LA를 기반으로 하는 프린터의 노즐목에는 항상 이런 테프론 튜브가 꽂혀 있습니다. 직경이 내경은 1.75mm 필라멘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mm짜리를 쓰고요. 외경은 3mm나 혹은 4mm를 쓰고 있는데요. 테프론 튜브가 팽창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를 경험을 했는데요. 이 테프론 튜브, 다른 이름으로는 PTFE 튜브라고도 하는데, 이 PTF 튜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온도는 한 250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도를 넘어서 오랜 시간 출력을 진행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이 테프론 튜브가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져 버리면 이 부분이 필라멘트로 꽉 차게 되어서 압출 불량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없어지거나 팽창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리트랙션 시 거미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테프론 튜브가 250도 이후에 팽창하고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동맥경화가 걸렸을 때 압출 불량도 일으키고요. 리트렉션도 여기에 걸리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요, 제가 ABS PETG 이런 거를 230도에서 240도 정도의 온도에서 진행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PLA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테프론 튜브가 확장이 돼서 제대로 압출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테프론 튜브가 아까 250도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또 변형되는 품질이 낮은 제품일 수도 있고요. 또 서미스트의 정확도가 조금 차이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발생한 게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권해드린 건요, 고온용으로 사용하는 거, ABS나 PETG를 사용하는 노즐셋과 저온용 노즐셋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면요. 그리고 고온용을 주로 쓰다가 PLA를 쓸 때 이렇게 거미줄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노즐목을 분리해서 테프론 튜브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이 간격이 벌어졌거나 변형을 하고 시커멓게 타 있다, 이런 경우에는 PTFE 테프론 튜브를 교체를 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트렉션이 전혀 잡히지 않는 7번째 이유는 보호된 장비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는데요. 보호된에서의 튜브 히팅이 불량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이 부품이 바로 피팅이라고 해서 튜브를 갖다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고정시켜주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고정시키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다가 아예 빠져버리기도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이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원리를 보여드리고자 한번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튜브를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꽂게 되면요, 이 안에 뭔가 침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갈 때는 스무스하게 얘가 벌려지면서 들어가지만 얘를 빼려고 할 때는 얘가 꺾이면서 딱 잡고 여기를 찍어 누르고 있어서 그냥 해서는 당겨지지 않고 얘를 다시 꾹 누른 다음에야 얘를 벌리고 빼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피팅, 튜브 히팅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저가형 프린터에 있는 피팅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좋더라고요. 3D 프린터를 클리닉 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항상 요거를 빼보려고 하면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잘라내버렸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파란색을 꾹 누르면 당겨져서 빠져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이 부품들이 작동을 안 하거나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예 테프론 튜브에 찍혀서 박혀버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리트렉션이 진행이 되면서 얘가 들썩들썩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 있는 부품이 오랜 시간 반복해서 힘을 받게 되면 공학에서는 피로, 퍼티그라고 하더라고요. 퍼티그, 피로 현상이 때문에 여기가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얘의 간격이 한 1~2mm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피팅 클립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도움은 됩니다. 싱이버스에서도 피팅 튜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꽂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꽂혀 있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고 안에 고정장치도 계속 힘을 받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더 빨리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꽂아 놓으시고 하시면 보호된에서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리트렉션 거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고정되는 것만으로도 1mm 정도 리트렉션을 줄여도 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7번째, 보호된에서 튜브 휘팅의 불량은 휘팅을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요. 2번째, 휘팅 클립을 장착한다 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북리지의 리트렉션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리트렉션 조건을 바꿔도 거미줄이 없어지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미줄 안 없어지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 없는 속 시원한 출력물 얻으시는 행복한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